미국에서는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치러졌습니다. 재선 실패를 딛고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을 통해서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선포했죠.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예고하는 행정명령을 살펴보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겨레신문 정의길 선임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행정명령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어떤 건가요? 대통령이 보통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을 시행하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의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냥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신속하게. 그렇죠. 네. 우리로 치면 뭐 명령 조례 이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미국 역대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자신의 공약과 의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이 발표하긴 했어요. 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 행정부 때 네. 이 행정명령을 많이 활용했죠. 그래서 오늘 트럼프는 취임 첫날에 네. 100개 혹은 200개까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거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행정명령 지금 사인하고 있고 그렇죠. 거기 시간이 9시 10시인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군요.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정확히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시일이 걸리겠네요. 한 하루 이틀 지나봐야 정확한 네, 행정명령의 전모가 파악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분위기는 역대 최다. 네. 트럼프 1기 집권 때 4년 동안 전부 220개, 오바마는 277개, 부시는 291개, 바이든 160개를 발표했는데 이게 4년 동안인데 그렇죠. 오늘 취임 첫날에 오늘 취임 첫날 100에서 한 200개, 최대 220개까지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발표하게 될 행정명령 어떤 분야에 좀 집중됐는지. 우선 예고된 바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 집무실에 가서 네. 행정명령을 하기로 했는데 네. 쇼를 좀 했네요. 보니까 거기 가지 않고 실내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실내 경기장 캐피탈원 아레나라는 데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행정명령에 사인을 나가고 펜을 던져주고 이런 이제 일종의 행정명령 이제 쇼잉 세레머니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선 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의지가 보이네요. 어떤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어쨌든 트럼프는 오늘 이 행정명령의 대부분이 아마 예상되긴 국경, 이민, 에너지, 정부 개혁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임 첫날 집회에서 취임 전날 집회에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국경에 대한 침략을 저지하고 우리의 불을 되찾고 우리 발열에 있는 액체, 금, 이게 석유를 말하는 겁니다. 파내겠다. 우리 도시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 우리 학교의 애국심을 다시 고취하겠다. 우리 군대와 정부의 극자 워크 이념을 퇴출시키겠다. 이런 말을 해서 워크 이념이란 건 이런 진보적인 진영에서 다양성,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깨어있는 이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퇴치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이번 행정명령이 결국은 국경, 이민, 에너지, 정부 개혁 등에 집중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건 사실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이민, 에너지, 정부 개혁 문제를 집중했고 이걸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거기에는 이와 관련된 바이든 행정부 때 행정명령을 또 없애버리 폐기하는 행정명령도 포함될 것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이민 문제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식 마친 뒤 취임식에서도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 선포하겠다 말을 했고 취임식 마친 뒤 집무실에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경에 멕시코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민을 막는 국경 장벽 및 수비 강화 그리고 또 국방부의 자금과 자산을 동원해서 이민을 막아라 하는 행정명령 이런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군을 동원해서 이제 국경 장병 등 시설물을 강화할 수 있고 구축할 수 있고 또 자신의 1기 행정부 때 발표했던 멕시코 잔류 정책 그 전에는 이민자들이 미국 와서 망명하고 싶어요. 그럼 국경을 일단 데리고 와서 대기시킨 다음에 법정을 통해서 하기로 이제 절차를 밟았는데 그렇죠. 미국도 못 들어오게 하고 멕시코에 대기하게 하고 거기서 미국 절차를 밟아서 미국 국경에 미국 안에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하는 정책을 하겠다. 이거 원래 1기 행정부 때 그랬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
폐기됐는데 다시 또 되살린 거죠. 그리고 예고됐던 발언은 미국 주요 도시에서 대대적인 비합법 이민자를 단속하겠다. 그런데 오늘 행정명령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단지 트럼프가 하겠는데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비밀이다. 미리 말해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속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며칠 동안 아마 시카고, 보스턴, 워싱턴,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덴버, 뉴욕, 샌안토니오 등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 등지의 마약 카르텔, 네. 마약 조직들에 대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상당히 나중에 또 얘기하겠죠. 실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이런 이민 관련 행정명령 관련 전날 집회에서 내일 저녁 해가 질 때쯤,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해가 지고 있으니까 우리 국경에 대한 침략이 끝날 것이다. 내가 내일 취임사에 소개할 국경 보안 요청은 우리 국경을 복원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실제로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 문제를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단속을 한다는데 네. 이게 뭐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이 21세기에 가능할까? 글쎄요. 미국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 문제로 예. 이민과 마약 문제인데 그렇죠. 어떻게 어쩜 행정부가 제대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예. 뭐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그렇죠. 이번 이민 관련 행정명령도 따지고 보면은 겉으로는 물론 강력한 대책들이긴 하지만 과연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오늘 행정명령은 나오진 않았지만 하겠다고 하는 네. 주요 도시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이거 사실은 뭐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미 이제 이게 이민자들이 다 숨어버리는데 네. 이게 사실 보여주기 쇼잉이죠 일종의. 또 단속 대상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에서 사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임 노동자로 기능을 하고 있고 네. 중소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비합법 이민자들이 단속되면 당장 자기 사업체 운영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네. 이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면 인건비가 올라오고 그럼 인플레이션도 가중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에 미칠 네, 영향도 있다. 네. 또 국경 시설 및 국경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 해서 군도 투입하겠다 하는데 그 효과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미 멕시코 국경이 3,145km나 되는 데다가 미 멕시코 육상 국경이 아니어도 캐나다 쪽이나 해안 쪽으로 그렇죠. 우회 입국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본적으로는 미국으로 이민 수요를 막는 중남미 국가의 정치 경제 안정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뭐 멕시코에서 아직도 마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민 문제였고 두 번째가 아마 에너지 정책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요. 네. 트럼프는 이날 국가 에너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바이든 행정부 때 그 기후 대책 관련 행정명령을 대대적으로 폐기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바이든 행정부 때 가했던 이제 석유 시추 제한을 해제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종식하고 네. 특히 또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을 네. 발표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탈퇴는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 때 했었는데 다시 바이든 행정부 뒤집어지고 또 와서 또 다시 탈퇴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참 보기 그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파리 기후 협약을 선도하는 지금 기후 대책 선도한 국가인데 네. 자신이 들락날락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좀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에서는 전기차 우대 정책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이유가 결국은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를 갖다가 육성하겠다는 건데 그럼 테슬라 이런 자동차가 앞서 있었는데 미국이 이걸 폐쇄해버리면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아먹는 이런 행정명령 같은 거죠. 어쨌든 간에 기존 업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네. 전기차 우대 정책도 폐기하고 또 이제 미국 내 그 석유 시추 환경 문제가 아마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석 연료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장려하는 이런 행정명령이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정부 개혁 문제 관련해서는 뭐 정부 효율부도 그렇죠. 예, 일단 일론 머스크가 네. 수장인 정부 효율부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요. 네. 또 이제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그 공무원 신분 규정을 조건을 대폭적으로 완화, 쉽게 얘기해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명령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정부
채용을 할 적에 네. 이른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즉 소수자들을 보호를 위한 이런 정책들을 폐기해 버리겠다는 행정명령도 발동했습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DEI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 때 소수자와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없애버리겠다. 즉 앞으로 미국에서는 오로지 실력으로만 피부색이나 뭐 성별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한다. 그리고 미국의 성별은 오직 남성, 여성 두 가지 성밖에 없다. 그리고 소수자 성 네. 너 보호를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좀 소수자들의 그 고난이 좀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경제 정책 관련돼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관세. 그렇죠. 이제 문제잖아요. 보편 관세 뭐 10에서 20%를 예. 모든 수입회에서 10에서 20% 하겠다고 네. 중국에 대해서는 최고 6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고 그렇죠.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취임 첫날에. 그리고 취임 첫날이 아니라도 트럼프 집권 내에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못했습니다. 결국은. 네. 발표가 없었어요. 그리고 단지 이런 말만 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2월 1일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제 믿었습니다. 이제 협상하겠다. 그동안 한번 협상해 보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 관세 문제가 사실은 제일 태회정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못했고 아마 아빠 관세를 하더라도 아마 점진적으로 예. 뭐 예를 들어서 20% 관세라 보편 관세를 매긴다면 처음에 뭐 5%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상대방과 협상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협상 카드로 이용할 네. 것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이런 보편 관세를 매긴다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엄청난 미국 내에서 오히려 큰 그렇죠. 역풍이 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을 않죠. 것입니다. 네네. 그밖에 또 주목할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WHO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하겠다 이런 걸 냈어요. 이 문제는 아마 백신 문제나 미국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번 주 코로나19 예. 문제에 대한 팬데믹 때. 자기네들이 이제 의무를 안 하겠다 말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탈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일단 미국이 더 이상 이제 다자협정에 대해서 자기는 구속되지 않겠다. 그러네요. 하면 이제 상대방과 1대1로 협상하지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가서 뭐 원어브 데모로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쿠바 바이든 행정부 때 쿠바 테러 지원국이 해제됐었는데 이걸 네. 다시 취소하는 그래서 쿠바를 같이 적성국가로 다시 사실상 적성국가로 유지하는 이런 정경명도 내렸습니다. 네.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연설에서 멕시코만이 아메리카만으로 이름을 바꿀 것이다. 그 그리고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파나마 운하가 네.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린란드도 그렇고요. 그린란드 문제는 언급을 안 했고 오늘 오늘은 언급이 오늘은 안 했고. 됐지만 네. 이 얘기는 트럼프가 이제는 이제 전 세계적인 개입을 줄이던 대신 미국이 네. 아메리카 대륙에만 집중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확실히 더 영향력과 세력권을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네. 또 틱톡 금지 유예안의 행정명령 발표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했습니다. 네, 네. 틱톡 문제는 사실 트럼프의 그 대중국 강경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원래 틱톡에 대해서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 때 틱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를 아예 금지한 법제를 만들어서 지난 금요일 날 18일 날 최종적으로 틱톡이 금지가 되고 서비스가 안 되기 시작했었는데 트럼프가 그 다음 날 19일 날 틱톡을 다시 살려주겠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틱톡이 다시 서비스가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내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앞으로 살려주겠다 했는데 오늘 틱톡 금지를 75일간 유예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네. 이 사안은 트럼프가 앞으로 틱톡이 중국 회사니까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였는데 그렇죠. 중국과의 문제에서 좀 여유를 갖고 협상에 유두리를 갖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네. 실제로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중국 역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뭔가를 좀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대중국 강경 발언을 되게 쏟아냈었는데 네, 네. 사실은 이제 집권하면서 약간 이제 막상 이제 취임식 이후에는 조금 유연하게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 할 수 있죠. 네. 예.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취임 연설도 그렇고 행정 명령을 통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좀 전망을 총평을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겉으로는 상당히 강경한 행정명령을 쏟아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제일 중요했던 관세 문제를 행정명령 발동 못했고 또 네. 틱톡 문제에 대해서 틱톡에 대해서 입장을 완화하는 행정을 발표한 걸로 봐서는 네. 트럼프가 이제 그 집권 들어서면서 현실적 입장을 어느 정도 취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행정명령들은 사실 크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 때 수많은 행정명령을 쏟아냈지만 사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취소가 됐었고 네. 이는 여론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행정명령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게 됩니다. 또 바이든 트럼프의 행정명령도 집권 동안 법원에 의해서 취소된 것이 많습니다. 네. 행정명령도 결국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네.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법원에 의해서 대법원에 의해서 취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행정명령도 지금 앞으로 여론의 합의나 또 법원 내에서 위헌성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은 많이 폐기가 될 것이고 오늘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행정명을 통해서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 쉽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그러니까요. 효과로서 뭐 일단 있다면 만족하겠죠. 예. 예, 서명했던 그 펜까지 그렇죠. 막 네, 네. 여러 차례 던지고 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글쎄요, 실효성을 과연 이 행정 명령들이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 또 관건이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쏟아낸 행정 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드렸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